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1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친구 우정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1월 중 생산자 물가 PPI가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영국이 지난 주말 30여 실행 방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동산 석유가스를 위에나로 구입하겠다고 아랍리그 회의에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중국이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친구의 우정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Wholesale prices rose 0.3% in November, more than expected, despite hope that the inflation is cooling.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1월 중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4% 상승한 건데요. 지난 10월에 7.7%보다는 0.3%포인트 둔화된 것입니다. 7.4% 상승은 2021년 5월 이래 최저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코어 PPI는 0.4%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상승한 건데요. 이는 지난 10월에 6.6% 상승보다는 많이 둔화된 겁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 0.4% 상승은 여전히 높은 거죠. 도매물가 상승 주 요인은 채소값 급등입니다. 지난달에 38%나 올랐네요.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에도 3.3%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를 부문별로 보면요. 서비스 부문은 0.4%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부문은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부문 물가가 크게 오르고 상품 부문 물가는 소폭 상승에 그치는 추세가 확연하네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런 끊이지 않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죠. 연준의 물가 목표 2%를 3.7배나 상회하니까 부득이한 긴축 정책입니다. 다음 주 14일 FOMC 회의에서는 현재 50bp 인상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4.25 내지 4.5%가 됩니다. 내년 1월 31일, 2월 1일 개최되는 첫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그 인상폭은 앞으로 경제지표로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일찍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크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첫날에 물가지수가 나오니까 회의에서도 거론되겠죠. 네, 여기서 참고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지수에 관해서 알아보죠. 물가지수는 크게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CPI, Core CPI, PCE, 그리고 Core PCE, 그리고 PPI로 대별해 볼 수 있죠. 물가지수의 정식 명칭, 그리고 작성 기관, 그리고 발표 주기, 그리고 포괄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I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죠.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국에서 작성하고요. 매월 12월 중순경에 발표합니다. 이번 달에는 13일 날 발표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 물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코어 CPI는 CPI에서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물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이죠.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비슷한 경제통계국에서 작성합니다. 대부분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GDP 기초자료인 소비자 실제 지출 물가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대체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CPI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코어 PC 물가는 PC 물가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연준은 이 코어 PC를 가장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가 PPI, 생산자 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입니다. 노동통계국에서 작성하고요. 매 2월 10일 정도에 발표합니다. 발표 순서로 보면 PPI, 생산자 물가가 제일 먼저 나오고 다음에 소비자 물가 CPI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나오죠. 이 물가지수 비교표를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편은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도매 물가, 소매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특징을 보면은 PPI 도매 물가 지수가 변동폭이 가장 높죠. 생산자 물가는 공급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공급 요인 때문에 물가 지수 변동폭이 큰 겁니다. 그리고 코어 핵심 물가 지수와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당시의 식품,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좌우되죠. 그리고 PCE 물가는 대체 효과 때문에 일반 CPI 물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물가 지수 간의 관계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 영국이 광범위한 금융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30여 실행 방안을 갖고 있다는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밝혀진 것은 첫째, 은행의 소매업과 투자 분야 업무 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2007년, 8년에 그 금융위기 때 은행의 소매업이 이제 그 투자 분야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나중에 규제가 됐던 거죠. 이걸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었는데 이걸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경영 부실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하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여신과 투자를 좀 많이 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주식 공매 제도를 제고하겠다는 거고요. 보험회사 대차 대조표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도 제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신과 자산 운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겠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번 금융계획안을 에딘버러 리폼으로 명명하였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겠죠. 헌터 장관은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열리고 다이나믹하며 경쟁력 있는 금융 허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는 나아가 디지털 산업과 생명과학 분야 타 산업에도 부담스러운 EU법 적용을 폐하고 영국식 독자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이번 계획 조치의 배경에는 첫째,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둘째, 영국 경제가 장기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계획안의 기본 방향을 보면요. 브렉시트, 즉 EU로부터 탈퇴했기 때문에 EU 관련 법령들로부터 이제 자유화되고 이를 자산화하겠다는 겁니다. 즉 브렉시트 전에 적용받던 EU에서의 그 금융 서비스 관련 수많은 규제 법령을 대체 또는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학계 등에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산업특별우대는 2007, 8년의 금융위기처럼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더 악평을 하죠. 레이스 투 더 바텀, 바닥으로 달려간다든가 더 많은 위험을 유발한다든가 더 큰 금융 불안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집권 토리 보수당이 브렉시트 딜을 처리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한편 전임 과탕 재무장관도 빅뱅2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려고 하셨죠. 소규모 예산 편성으로 금방 퇴임을 당했지만요. 그리고 참고로 빅뱅은 1980년대 영국이 추진한 금융개혁인데요. 당시 대처 수상이 부임하고 있었죠. 당시 빅뱅 운동으로 세계 주요 은행들이 그리고 투자회사들이 대거 런던으로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영국 금융이 이제 그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게 되었죠. 시티 오브 런던이 이제 융성 발전해서 세계 금융 허브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영국의 새로운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장기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영국 경제가 1980년대의 그 빅뱅식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금융 경제가 많이 경쟁력이 약화됐는데 이게 치유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올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게 방안으로 나올지요.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계속되겠죠. 브렉시트로 인해서 많은 금융 거래가 유럽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중에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시 주석이 중동산 석유를 그 위엔화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엔화를 결제 통화로 쓰게 되면은 중국 위엔화의 그 국제화가 되고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미국 달러화의 그 결제 비중이 떨어질 거고요. 시 주석은 이번에 아랍 리그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레반트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참석했다고 하네요. 모두 사우디의 실세 모하미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선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시 주석을 극진히 환대했는데요. 지난 7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할 때와 아주 대조적이라고 하네요. 공항에서 왕궁까지 영접 내용 수준, 그리고 이번 회의 참석 국가 수, 회담 결과 등이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중동과 중국 간의 그 경제 협력이 굉장히 구체화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의 그 후아웨이사가 사우디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참여하고 통신망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총 34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네요. 앞으로 중국의 그 걸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줄이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그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네요. 미국이 최근 그 사우디와 잦은 마찰, 예를 들면 석유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언론인 암살과 관련해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네, 세 번째 단신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규제를 추가 완화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 선박 선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전 검사를 폐지했다고 하네요. 이런 조치는 그 중국 내 공급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벌써 많은 기업들이 해외 사업 출장 준비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규제 완화에 대해서 환영과 동시에 발병 확대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약국 앞에 긴 줄을 서서 감기약과 그 병원 항원 검사약 등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약품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매점 매석 폭리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방문 독일인에 대해서 바이오엔텍사의 백신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산 백신의 중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 거죠. 그런데 지난 주말 중국 내 감염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금요일 감염자가 13,500명인데 유증상자 3,000명, 무증상자가 훨씬 많은 1,500명이군요. 검사자 수 감소가 감염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무증상자들로 인한 감염자 확대가 우려되는군요.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에는 그 도매 물가의 예상의 상승, 그리고 최근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다우는 현재 마이너스 6.9%, S&P는 마이너스 16.5%, 그리고 나스닥은 29.2%,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주말에 소폭 반등하였고요. 최근에 국채 수익률 특징을 보면요. 3개월 물과 2년 물의 수익률이 3.3%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서로 오르내리는데 10년 물과의 그 금리 차는 아주 많이 벌어졌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아주 커진 거죠.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하죠. 현재 그 50bp 인상이 거의 예상이 되고요. 수요일 1시에 그 성명서 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되고 그리고 프로젝션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뒤따르죠.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11월 소매 물가 지수가 CPI가 화요일 아침에 발표되고요. 11월 소매 판매가 목요일 발표됩니다. CPI는 전월보다 조금 낮은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전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친구, 우정에 관한 명언 속담을 들으시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